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제 폭파됐던 그 제 공작관TV 계정도 이제 다시 복구를 했고, 또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름을 더 덧붙여서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성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국민들의 염려와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지지를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대통령 각하도 이거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도 글을 좀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글을 작성해서 오늘 제 방송은요, 제목이 한국이 핵무장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면 대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제가 제 방송에서 저를 소개했듯이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해외공작관, 대북공작관 그 임무를 했던 자고요. 동시에 제가 학부 대학원을 모두 그 중국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지역을 남들보다는 비교적 많이 넓게 다니고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1997년도 2월 달에 중국 북경에서 망명했던 황장엽 선생님과 김덕홍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분의 호송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바로 그 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사실 그 황장엽과 김덕홍 선생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했던 분들은 선배들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완결짓기 위해서 급파되었던 현장 요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잠시라도 좀 시간 내서 좀 들어주시고, 이번에 미국 가셔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원만하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는 그러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고 한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이 미국의 기사를 통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국내 언론으로 그냥 복사 붙이기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언론들은 이미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민노총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제 북한, 그 뒤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국 언론이 미국의 여론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북한과 중국의 공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었던 미국 정보 요원을 우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중국에 포섭된 자들이 많다고
밝히고 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포섭된 것은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포섭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미국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에 북경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교류 협약을 파기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온 것이죠. 자, 업무교류 협약 MOU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인 것입니다. 자,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어느 한 당사자가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1년이 지나야만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예기간이 1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교류 협약은 파기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그 밑에 보좌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곤경에 처해 있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파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된 친중 동맹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 협정을 맺자 사드 반대 시위가 일어나서 탄핵되었고 미 우주군이 한반도에 기지를 설치하려고 움직임이 있고 나자 바로 이태원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여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주호영은 오히려 대검찰청 국정상황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합의를 해주고 또 경찰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이상한 짓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10일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라는 것은 당학교입니다. 당교와 민주연구원이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조선총독부 제1중대, 제2중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친중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시고 한미 동맹파들을 모아서 신당 창당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퇴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전임 대통령 2명이 저들에 의해서 당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은 민노총에게 장악되어 있고 민노총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 북한이 있는데 자, 이들 중에 일부는 미국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의 원전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런 식의 공갈 협박을 기사화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핵무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얼마 전 실렸는데, 그 기사들은요, 미국의 순수한 그 와스프, 백인 기자들이 쓴 게 아니고요, 검은 머리의 한국인 애들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여기 그 지사의 기자 형식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좌파의 시각으로 기사를 그렇게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뉴욕 포스트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가 서울에서 취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가 나가는 거죠. 그런 기사를 우리의 언론사, 방송사는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앵무새 떠들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형태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국 언론들 가운데 한국인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의 좌익 세력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조야의 언론을 한국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또 조작하고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중국, 국내 민노총, 미국 언론계에 침투한 좌파 성향의 한국계 기자, 미국 내에 있는 친중 정치인들이 한 팀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원전 산업이 망가진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장 반대를 못 박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데 북한과 중국이 핵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줄곧 지켜주었는데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 한국이 동맹국으로서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들이 총을 들고 내 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내가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친구를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친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총을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적들이 총을 쏴서 내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 미국 정치권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을 원하는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미국의 뜻대로 해주겠다.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미 북한,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함이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미국의 어떠한 정치인, 언론인, 군인들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미국 국민들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니 대한민국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미국의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말하면서 저지시키는 것이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하나의 레파토리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허를 찔리는 셈이 되니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교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에게로 넘어옵니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반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줄 것, 또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이 IRA 법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예외 조항 등 많은 것들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만 문제에 한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드시 북한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막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 대표들 대부분들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키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걱정을 하면서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전략 물자인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전투기, 미사일, 함정에 탑재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만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IT 제품들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대만을 공격하는 무기에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대만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미국 쪽 인사들은 아마도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만의 반도체, IT 업체들은 일본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한 뒤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들을 한국에게도 수출하지 못하게끔 방해 공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미국의 정보기관 또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더 상세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죽여버리고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들이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모두 흡수하여서 막대한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싸우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공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삼성과 SK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체들의 대표들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이 뻔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였던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대만 정부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과 대만의 한국 반도체 주기기 공작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공작기관이 훨씬 깊숙하게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CIA나 NSA, FBI 쪽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인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교부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책임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면 월급 받으면 곤란하겠죠. 자, 중국 공산당과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들은 사실상의 한 몸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만 정부를 압박하여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IT 부품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하라고 그 미국으로부터의 약속을 문서로 받아야 하실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자마자 IRA 법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뒤통수를 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중에 횡설수설하거나 허공에 악수를 하는 등 치매 증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북한과 중국은 어떠한 미사일 도발도 발사도 할 수 없게 되며 중국 대련과 청도에서 출항하는 300여 척의 중국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이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됩니다. 또 최첨단 한국 공군력에 의해서 중국 공군이 괴멸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중국 해군 및 육군도 대한민국 군에 의해서 괴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기들이 북경과 북중국 도시들을 무참히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미국의 민주당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핵무장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본토의 군사기지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던 중국의 스파이 풍선의 경우도 그 안에는 대만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만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대만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IT 제품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주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대만의 주요 기업 대표들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인맥 관계를 집요하게 공격하십시오.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인맥 관계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삼성이나 SK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시키겠다고 빅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을 끊어버리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모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을 기치로 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시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큰 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오늘 방송을 지금 이제 송출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한국이 핵무장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받지 못해서는 절대로 대만 문제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이 전략과 또 우리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지금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요. 대통령께서는 보잘것없는 조입니다. 일개 민간인을 지나지 않고 퇴역한 대북 공작관이자 해외 공작관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핵무장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지침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인식을 바로 하시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신 데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러한 제 방송을 들으시고 공감이 가시면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대개 자녀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요, 이 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